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 초수로 합격하게 된 합격자입니다. 1, 2월, 3, 4월, 5, 6월, 그리고 7, 8월,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월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기도 하고 제가 아는 게 너무 부족한 시기다 보니까 강의가 올라오면은 이제 당일에 강의를 수강을 하고 그러고 이제 복습을 해야 되거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있으면은 강의 듣기 전에 오전 시간 활용해서 풀고 그런 식으로 1, 2월을 보냈고 3, 4월부터는 이제 학교가 개강을 해가지고 제가 화목에 학교를 가야 됐어서 화목에는 학교 수업 위주로 듣고 그리고 강의가 올라오는 경우에는 강의를 듣고 월수금에는 강의 듣고 문제 풀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5월에 이제 교육 실습을 나가게 되면서 5월 한 달 동안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5, 6월에는 강의만 듣고 따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는 주말에 모아서 풀거나 아니면은 조금 밀리더라도 그래도 강의가 밀리지는 않게 강의는 안 밀리되 문제는 조금 밀리더라도 같은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월에 밀린 문제들까지 해서 5, 6월 동안 했던 공부를 끝냈고 7, 8월 여름방학에는 도서관이 아침 9시에 열어서 밤 10시에 닫았는데 그래서 9시에 가서 밥 먹을 때 잠깐 돌아오는 거 빼고 도서관 문 닫을 때 저도 나오는 식으로 특히 이제 7, 8월 강의에는 문제풀이 강의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 문제들 계속 여러 번 풀어보고 강의 들을 때 풀고 끝나고 다시 풀고 그리고 이 문제들은 90, 11월까지 이어서 계속 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0, 11월에는 9월에 개강을 하긴 했지만 제가 시간표를 이제 금공강을 만들어가지고 금요일에는 그렇게 모의고사 풀고 그리고 이제 월, 화, 수, 목에도 똑같이 이제 시험 보는 양식이랑 똑같은 문제 그리고 기출문제 이용해가지고 교육학 60분 그리고 전공 A, B 각각 90분씩 해가지고 매일 시간 맞춰서 풀고 틀린 문제 확인하고 많이 틀리는 유형을 찾아서 그 유형들 위주로 복습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수구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아니기도 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외워야 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더 잘 공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1, 8월 김민아 교수님 패키지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내가 아직 어떤 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어떤 거를 위주로 답변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저 무작정 암기를 하기보다는 일단 내용을 이해하고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6월까지는 일단 문제를 막 풀고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해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직 암기된 게 없으니까 일단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라도 하나씩 답변을 적어가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맞다고 설득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7, 8월 이제 여름방학 다가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시작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저도 저만의 단권화 노트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암기를 했었는데 이때 이제 교육 과정 이제 성취 기준이라던가 수교론 아니면 이제 수교재 내용들을 하나씩 중요한 부분 찾아서 외우고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변의 구조를 저만의 틀을 만들어서 이러한 상황이고 이는 이러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니면은 지금 문제에 나타난 상황은 이러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는 식으로 저만의 답변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이 답변을 4줄 안에 써야 되는 거니까 4줄 안에 쓸 수 있게 연습을 차근차근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의고사, 종합 모의고사반 진행할 때는 먼저 일단 내가 답변 쓰는 걸 연습해보고 그러고 이때도 7, 8월에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반 했을 때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똑같은 문제더라도 그때 풀었던 나와 지금 풀었던 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면서 예전엔 내가 이렇게 답했는데 지금은 이걸 이렇게 답하고 있구나 비교도 해보고 예전에 첨삭했을 때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틀리던 내용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보완할 수 있겠다 와 같은 식으로 공부 전략을 짜면서 준비도 하고 모의고사도 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수교론이나 수교재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는 내용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누군가 옆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암기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가이드해줄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스터디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이미 많이 경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많이 이미 관련된 지식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그러면 같이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보자 라는 생각에 8월까지 패키지로 수업을 듣게 되었고, 사실 1월부터 8월까지 이제 하나의 내용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나가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1월부터 2월까지 1차적인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3, 4월에 다시 심화적인 내용을 하고 또 문제를 풀어보고, 이 1월부터 8월까지 다 다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에서 다른 문제들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풀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 2월이나 3, 4월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책을 옆에 펼쳐놓고 문제를 풀어도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나중에 7, 8월이나 9월쯤 됐을 때 다시 풀어보면은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지금 답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문제를 내가 계속 틀리고 있는지, 계속 수업 자체가 반복 강의로 진행된다는 게 내가 자체적으로 회독이 되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강을 수강하면서 이제 인강에서 첨삭을 되게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 수교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문제를 봐도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게 정답인지도 모르니까 막막하고 하기 싫을 때도 되게 많았는데, 그냥 일단 관련된 내용에 해당하는 책을 펼쳐놓고 그 책에서 이제 비슷한 내용 또는 내가 뭔가 봤을 때 이게 답이 아닐까라고 싶은 문장들을 찾아가지고 일단 그거를 먼저 써서 제출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게 맞으면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는구나, 틀렸으면은 어디가 잘못됐을까, 이게 왜 답이 아닐까와 같은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사실 6월까지도 계속 이런 식으로 첨삭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한 답을 쓴 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못 썼더라도 누군가가 내가 쓴 답을 보고 그 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을 해주는 것 자체로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모르더라도 일단 책 보고 찾아서 쓰면서 연습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7, 8월에 문제 풀기 시작하면서부터 단거나 노트 만들면서 차근차근 이제 가능한 안 보고 쓰려고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은 90분이고 하니까 사실 그 시간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시간 못 지켰다고 안 써서 내면은 그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을 남이 들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내 생각을 가능한 많이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 대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다 같은 생각으로 수교론 첨삭을 계속 써서 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계속 다른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이제 문제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부터 계속 꾸준히 틀리는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예전에는 어떤 A와 같은 답변을 해서 틀렸는데 B와 같이 답변을 하니까 맞았더라, 이제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었어서 많이 틀리는 유형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쓰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를 위주로 김민아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이제 기출 분석반 따라서, 이때까지는 아직 기출 문제를 직접 풀기보다는 기출 문제를 이해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에서 많이 물어보는 유형 또는 많이 물어보는 스타일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물어보는 방식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대답을 하는지, 어떠한 형태로 답변을 작성하는 게 좋은지를 하나씩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 중간중간 기출 유사한 문제들도 이거 기출에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를 풀었던 거는 이제 아마 9월 이후였을 겁니다. 그래서 종합 모의고사반을 진행하면서 금요일마다 학원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를 푸니까 일주일에 금요일 제외하고 일요일 제외하고 남은 5일 동안 교육학 그리고 전공 A, B 둘 다 시간 맞춰가지고 실제 시험 보는 시간표대로 문제 풀고 답안지에 작성하는 연습을 하면서 실제 기출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4줄 안에 답변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기출 문제를 한 번 풀고 끝낸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번 반복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내가 답변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답변을 하고 있구나, 또는 답변 방식이 바뀌었다 라는 거를 그 답안지들을 보면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을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확인하는 용도로 되게 기출 문제를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도 결국에는 기출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물어보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 자체에 익숙해진다는 관점으로 이거는 나온 거니까 또 안 나오겠지, 아니면 자주 나온 거니까 무조건 알아야겠지, 문제와 타협을 하지 않았고 그냥 문제 자체를 풀고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자 라는 마인드로 기출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암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암기를 잘 못하는 편이다 보니까 사실 암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답안을 작성했는데도 많이 틀리거나 깎이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공부를 하던 초창기에는 조금 멀리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는 조금 늦게 9월 정도에 시작을 한 편이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했었고 뭔가 중간중간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시험에서도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있었어서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일찍 시작하고 잘 외웠으면은 좀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되게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를 직접 그냥 화면 옆에 띄워놓고 타이핑해서 써보고 화면 가리고 써보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여유 시간이 있었어서 그 2시간을 내내 타이핑하면서 성취기준 써보고 적용식 고려사항 이런 걸 다 손으로 써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 정도는 외웠었는데 아직 못 외운 부분도 있던 거 보면은 조금 더 일찍 시작했다면은 더 잘 외울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11월에 이제 종합 모의고사반만 직강으로 수강을 하게 됐는데, 이 인강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올라오는 시간은 조금 늦은 편이지만 그래도 강의를 내가 배속을 할 수도 있고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뭔가 인강을 듣게 되면은 주변에서 들으라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학원에 직접 가서 듣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해이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일 올라온 강의를 당일 끝내겠다는 마인드로 매번 들으려고 했었고, 이제 6시 이후에 강의가 올라오면은 그 강의들을 다 듣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직강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등교를 해야 된다는 강제성이 있고 그리고 끝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강제성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합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학원을 가면은 전공 A, 전공 B를 각 90분씩 이제 직접 푸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때는 사실 집에서 혼자 풀 수도 있지만 학원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풀 수 있다는 거, 내 점수의 상대적인 분포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푼 문제에 대한 피드백이랑 해설을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에 대한 기억이 온전한 상태에서 해설을 듣는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민아 교수님 2차 수업도 듣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스터디원들을 구성해가지고 면접 스터디도 하고 수업 실현 스터디도 해가지고 직접 문제 풀어보고 발표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아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수업 실현 면접도 연습을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2차 특강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국어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 선생님이 꿈이 이제 명사형이 아니라 꿈은 동사형으로 지어져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당시에 맨 앞줄에 앉아있던 친구가 꿈이 의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예시로 들면서 꿈이 의사라면은 의대에 진학하고 의사가 되면은 그 이후에는 뭘 하고 싶냐 물어봤는데, 당연히 이제 저희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고 사실 그 누구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꿈은 동사형으로 지어야 한다 하면서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고 다양한 의료기기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와 같은 식으로 어쨌든 꿈을 동사형으로 지어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했던 기억이 저는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나는 뭐를 잘하나,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다가 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 그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교육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실 그 선생님한테 따로 제가 교사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저 혼자 개인적으로 그 선생님한테 약속을 했었어요. 일단은 교사가 되어서 가장 학생들과 가까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해서 일단 딱 1년만 죽어라 해보고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다른 방향에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1년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성적도 안 나오고 힘들 때 하기 싫다,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었지만 꿈을 포기하고서는 내가 다시는 찾아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과 직접적으로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런 다양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임용시험이라는 힘든 길을 도전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힘든 감정과 불안한 감정도 사실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마음도 저는 다 그냥 받아들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이 힘든 것도 그 약속의 일부라고 저 혼자 그렇게 규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암담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 힘듦이 다 내 자신이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다 나를 생각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두고 꼭 앞으로 달려나가서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